안녕하세요. 한국수출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성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 및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에틸렌 생산 능력 추이와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작년도 2023년 기준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이 1,280만 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생산 능력이 최근에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을 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생산 능력이 1,460만 톤으로 지금 증가를 할 예정에 있고요. 에틸렌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가장 큰 국가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사우디가 있고 한국이 지금 4위의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5.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규모도 많이 커졌는데 내수 시장 규모보다 이 생산 능력이 더 큰 공급 과잉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도 수출 품목별로 수출액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457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 중에서 5위를 차지를 하는 품목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연도별 석유화학 수출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 효과로 굉장히 호황이었던 한 해였는데요. 수출액이 55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석유화학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수출액이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457억 달러를 기록을 한 바 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런 수출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그리고 신증서 설비 가동률 확대 등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상승한 24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 수출액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높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주요 국가별로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중국의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를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36.3%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미국이나 인도, 유럽 같은 다른 시장들의 수출 비중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 국가의 수출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석유화학 품목별로 대중국 수출 물량 비중의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품목은 크게 기초 유분이 있고 여기서 다시 중간 원료를 생산을 하고요. 또 다시 다운스트림 부분으로 크게 합성 수지, 합성 원료, 그리고 합성 고무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중간 원료와 합성 원료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합성 고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이렇게 수출 물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간 원료나 기초 유분의 경우 대중국 수출 비중이 55%에서 65% 사이를 굉장히 높은 비중을 여전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원료를 석유 제품인 납사를 분해해서 에틸렌 등을 생산을 하는 NCC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스프와 그 국내 NCC 업체들의 사업 구조를 비교를 한 그림을 보시면 바스프의 경우에는 케미컬, 범용 제품 외에 그 머티리얼즈나 산업용 솔루션, 그리고 농업용,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 등 굉장히 그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우리 NCC 업체들의 경우에는 LG화학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케미컬, 범용 제품 중심으로 지금 사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바스프와 그 국내 NCC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바스프의 영업이익률은 경기 변동에 그냥 크게 무관하게 그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높은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내 NCC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경기가 안 좋은 현재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런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수익성 추이를 보면 왼쪽의 경우에 그 2019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로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배달 음식이 증가를 해서 포장재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 효과로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2021년을 제외하면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석유화학의 그 NCC 업체인 업스트림 업체와 나머지 다운스트림 업체별의 그 분기별 수익성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 그 업스트림 업체는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인해서 다운스트림 업체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우수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선 부분이 바로 업스트림 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이전에는 이 NCC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률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20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그 대규모 증설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대규모 그 규모의 경제보다는 제품별 수익성이 더 중요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수익성이 그 업스트림 업체보다 좀 더 좋은 시절을 겪다가 2022년 이후에는 이 다운스트림 업체와 업스트림 업체 모두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3대 리스크 중에 수요 측면의 리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산업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나 기타 주요 기관들이 그 전망에 의하면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인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시장인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4.8%에서 내년도에는 4.5%, 그 내후년에는 4.1%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IMF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상단을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10년치 평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는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7% 정도가 되었고 2020년 들어서는 평균 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다시 이것이 평균 2%로 더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 성장률 둔화, 특히 중국의 성장 부진으로 인해서 세계 에틸렌 수요도 그 전망치가 점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추정했던 그 에틸렌 수요 전망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 21년에 추정했던 추정치 대비도 현재 추정치가 더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좀 제약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환경 이슈입니다.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탈탄소화 및 그 폐기물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체 석유화학 원료 중에 석유가스 기반의 1차 원료였던 나프타나 에탄의 비중은 2019년 98%에서 2050년에는 8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대체 플라스틱 시장 확대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를 위축할 것으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 요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글로벌 에틸렌 설비의 그 수급 증감 및 가동률 전망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 NCC 중심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에틸렌 설비는 그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NCC 설비가 있고, 미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에탄가스를 원료로 하는 ECC 설비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증설은 바로 이 납사를 원료로 하는 NCC 설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톤의 에틸렌 설비가 증설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은 2,500만 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지금 중국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물량 자체가 한국의 전체 생산 능력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설비 증설이 다소 완화가 돼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대 후반에 가면 다시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이 다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급 증가가 중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에틸렌 설비 가동률이 약 90% 수준에 있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 이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올해에는 좀 소폭 올라가서 80%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낮은 수준의 에틸렌 설비 가동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차례 그 대규모 그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급 부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기초 유분별로 수급 전망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에틸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필렌이라는 또 다른 기초 유분이 또 있습니다.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NCC 설비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PDH 설비라고 해서 프로필렌만 단독으로 생산하는 설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규모 NCC 설비뿐만 아니라 이 PDH 설비도 굉장히 많이 증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틸렌의 경우는 올해 좀 약간 공급 증가가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했었는데요. 그 반면에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이런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그 가동률 회복이 조금씩 달라질 전망인데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올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프로필렌 계열 제품은 그 가동률 회복이 에틸렌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자금률 제고 정책을 통해서 그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2025년까지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 유분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설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그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 설비 증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201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CTO 설비가 있었고, 201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영향으로 에탄가스를 원료로 한 HCC 설비 증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증설의 특징은 이 설비들이 그 생산 제품들이 대부분 에틸렌 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
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NCC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에틸렌은 물론 좀 취향이 안 좋지만 다른 프로필렌이라든지 방향 쪽으로 어떻게 수익을 좀 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틸렌 설비 확대는 NCC 위주의 증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에틸렌뿐 아니라 BTX와 같은 다양한 기초 유분이 동반해서 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핵심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도 자금률 재고 정책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초 유분과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자금률이 100%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용 부문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NCC 설비를 증설을 하면서 그 다운스트림 그 설비도 확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정유 업체를 통합하는 설비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COTC 설비가 바로 그것인데요. 기존의 석유화학 설비는 그 정유소에서 나온 납사를 가지고 다시 납사 크래커를 돌려서 에틸렌 기초 유분을 만들었다면, 이 COTC 설비는 원유에서 직접 이런 에틸렌이라든지 PX와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효율이 기존 NCC 설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또 대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설비들이 그 2030년경 그 가동이 된다면 굉장히 그 에틸렌 설비 가동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2020년대 후반에 가동 예정되어 있는 6개의 COTC 프로젝트가 만약에 다 가동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그 에틸렌 설비 그 가동률이 1%포인트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경쟁력 리스크입니다. 그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 원료비가 전체 생산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그림은 그 유가와 석유화학 산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황기와 불황기를 구별해서 보면, 호황기의 경우에는 그 견조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석유 수요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유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용이하게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불황기의 경우에는 공급 차질 등의 요인으로 유가가 상승했을 때 폭등한 경우에 그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만큼 제품 가격에 전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근 국제 유가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란 그 석유화학 제품에서 그 가격에서 그 원료 가격인 납사 가격을 뺀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유화학의 그 수익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 회색 점선이 그 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에 그 러우 전쟁 등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배럴당 $80 이상의 고유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업체들의 그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스프레드를 보면 2020년부터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이런 $80 이상의 고유가가 전체적으로는 수요 부진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NCC 업체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CC 설비와 ECC 설비의 그 원가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그 지역별로 에틸렌 생산 비용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나 유럽의 경우는 NCC 설비를 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에탄가스를 원료로 한 ECC 설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이 미국과 중동의 그 생산 비용이 항상 그 NCC 업체보다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NCC 업체의 그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 유가에 굉장히 그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그림을 보시면 유가에 따른 지역별 에틸렌 생산 비용을 비교한 건데요. 배럴당 $100 유가에서는 그 유럽이나 아시아의 생산 비용이 중동이나 미국의 생산 비용보다 거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낮아질수록 이런 지역 간 에틸렌 생산 비용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들게 되어서 배럴당 20불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 간 에틸렌 생산 비용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배럴당 20달러 유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NCC 대비 ECC의 원가 경쟁력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외에도 석유와 원료인 나프타 자체가 수급 타이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나프타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급 타이트가 예상이 되는데요. 2030년경에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수요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의 수요가 견조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정제량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 납사 공급량이 동반해서 감소를 하게 되는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급 타이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한편 에탄이나 프로판 같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3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NCC 설비의 원가 부담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석유화산업대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대규모 수직 통합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 효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원료의 수입 의존도와 제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공급 과잉 구조이고 주요 원료가 석유 기반의 납사이고 또 범용 제품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고요. 향후에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자금률 상승, 환경 규제 강화, 고유가 등의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성수기 시즌에 비해서 수익성은 축소되고 호황기는 또 짧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원료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범용 제품 중심에서 고부가 또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 다각화를 추진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